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별한 걸 들여다볼까 하는데요. 바로 산더미 같은 빚에서 탈출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된 실제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입니다. 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한 사람이 어떻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지 그 구체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오늘 우리가 답을 찾아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만약 내 연봉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빚이 있다면 과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? 오늘 살펴볼 이 계획서에 그 중요한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. 우선 이 이야기의 주인공 어떤 분인지부터 만나봐야겠죠? 그리고 그가 마주한 재정적 어려움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이 계획서의 주인공은요, 경상남도 창원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. 월급은 200만 원.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죠. 자,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. 총 채무가 4,450만 원이 넘어요. 월급이 200이니까 연봉으로 치면 2,400만 원이잖아요. 와, 자기 1년치 연봉을 훌쩍 넘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보통 큰 빚이라고 하면 사업 실패나 이런 큰 사건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. 서류를 보니까 매달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려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빌려 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.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고령 빚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. 서류에 적힌 이 비유가 당시 상황이 얼마나 막막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매달 월급을 받아서 빚을 갚아도 당장 쓸 생활비가 부족해서 또 카드를 쓰거나 대출을 받게 되는 악순환. 그 끝없는 막막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문장이죠. 그럼 이제 이 4,400만 원이라는 빚,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. 빚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 쫙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. 가장 큰 덩어리는 롯데카드로 전체 빚의 28% 정도를 차지하고 그 뒤로도 여러 은행과 카드사들이 얽혀 있죠. 표로 보니까 더 확실하게 들어오죠. 카드값, 신용대출은 물론이고요. 심지어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사고 쌓인 빚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채권자가 무려 16곳입니다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여러 군데서 빚을 내서 또 다른 빚을 막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힌 거죠. 다중채무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. 자, 월 소득 200에 빚은 4,400만 원.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과연 한 달에 얼마를 갚으라고 할까요? 그 계산법 궁금하지 않으세요? 한번 보시죠. 개인회생의 핵심 계산법은 사실 되게 간단하면서도 아주 엄격합니다. 일단 월 소득 200만 원에서 시작해요. 여기서 국가가 이 돈은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하다고 정해놓은 최소한의 생계비, 즉 법정 최저 생계비를 빼주는 겁니다. 1인 가구 기준으로 그게 약 154만 원 정도 되고요. 그렇게 해서 딱 남는 돈, 월 46만 1,500원. 바로 이 돈이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가용소득이 되는 겁니다. 바로 이 계산법 안에 개인회생제도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.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거죠. 그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. 자, 이제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 딱 정해졌잖아요.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금액입니다. 매달 46만 1,507원. 앞으로 3년 동안 이 돈이 이 사람의 삶을 바꿀 일종의 무기가 되는 셈이죠. 이 타임라인에 보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한눈에 들어오죠. 2026년 3월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. 그리고 12개월, 24개월, 꼬박 36개월, 그러니까 3년이 지난 2029년 2월이 되어서야 이 기나긴 여정이 끝나는 겁니다. 저는 이 서류에 나온 비유가 참 와닿더라고요. 빚 갚는 걸 그냥 고통스러운 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36개의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. 매달 46만 원을 내는 건 그냥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정상으로 가는 계단을 한 칸 더 밟는 거죠. 희망이 느껴지지 않나요?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. 아니, 왜 이렇게 3년씩이나 복잡하게 갚아요? 그냥 지금 가진 재산 싹 다 팔아서 한 번에 갚고 끝내면 안 되나?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에 나옵니다. 자, 이걸 이해하려면 청산가치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해요.
말이 좀 어려운데 진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. 만약 이 사람이 지금 당장 파산하면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채권자들이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가? 바로 그 금액입니다. 재산의 바닥 가격,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. 이분의 경우를 볼까요? 집도 없고 차도 없고 통장 잔고도 거의 없어요. 유일하게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보험 상품 하나뿐이었던 거죠. 여기서 또 법적으로 압류 못하는 최소한의 돈을 빼고 나니까 청산 가치가 약 380만 원으로 계산된 겁니다. 바로 이 슬라이드가 이 모든 개혁의 핵심입니다. 개인회생이 허가되려면요, 절대 깨지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. 뭐냐면 3년 동안 나눠 갚는 돈의 총액이 지금 당장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청산 가치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. 이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. 보세요.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들은 380만 원 받고 끝이에요. 근데 이 3년 계획을 따르면 총 1660만 원을 받게 되죠. 어때요?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회생 계획을 따르는 게 훨씬 이득인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3년 동안 성실하게 돈을 갖고 나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. 원래 갚아야 할 원금이 약 4,350만 원이었죠. 이 중에서 1,660만 원, 그러니까 약 38%를 3년에 걸쳐서 갚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계획을 무사히 마치면 나머지 빚 2,690만 원, 약 62%는 법적으로 완전히 탕감받는 거예요. 이걸 면책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단거리 달리기가 절대 아닌 거죠. 마치 경제적 회복이라는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3년짜리 마라톤 같은 거예요. 엄청난 자기관리와 인내가 필요하겠죠. 하지만 그 끝에는 모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계획서는 단순히 한 사람의 빚 갚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어쩌면 이건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마련해둔 안전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 아닐까요? 금융적인 두 번째 기회, 그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성실한 노력을 통해 스스로 쟁취해내는 것이라는 점,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